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은 하지 못하고 또 생방송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일단 이 생방송이 될 수 있는 대로 할 때까지는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또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건 국무부 대표가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올 때는 비건 부국무장관, 국무부 장관이 우리 한국에 올 때는 우리 한국 정부와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의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강화하고 같이 공조를 맞춰가는 것과 것 때문에 와서 우리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대통령까지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마지막 신호를 보냈죠. 내가 여기에 왔다. 이제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좋겠다는 만남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한은 거기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나? 제가 알아본 바에 하면 비건 대표가 이제 국무부 장관이면서 이제 남북 협상 대표죠. 북미 협상 대표인데 이 대표가 미국을 떠나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 가서 북한도 만나냐 접촉 안 하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만날 수도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으로 떠난 다음에 미 국무부의 발표가 아주 재밌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국무부 대변인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북한의 대북 제재를 풀어줄 의사가 전혀 없다. 북한이 비핵화에 들어오지 않는 한, 비핵화를 실행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 북한에 아무리 시그널을 주더라도 또다시 옛날과 같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온다면 최선이든 아니면 어떤 북한의 대표가 나와서 비건을 만나더라도 비건한데 오히려 미국에 유리한 환경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무응답으로 대응합니다. 즉 무응답은 나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왜? 너는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떠난 다음에 비건 부장관이 떠난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 대처하는 걸 보니까 북한에 대한 이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고 당신을 만나봐야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런데 우리한테 당신은 만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12월 30일 말하자면 12월 말까지 데드라인 김정은이 지시한 데드라인이 거기에 굴복해서 다시 만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건 대표는 일본을 방문했죠. 그리고 중국을 간다는 목표는 없었습니다. 이번 비건 대표의 해외 출장은 우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또다시 강경한 도발 정책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한미 공조 그리고 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마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마는 중국을 방문한 것은 트럼프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노력을 하고 와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또 북한의 앞으로의 이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상의도 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또다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신호를 보냈죠. 나 중국에 와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못 만났지만 판문점이든지 아니면 나를 초청하지 않아서 내가 만나진 못했지만 내가 중국에 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초청을 한다면 난 얼마든지 평양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당신네 대표가 북한의 최선이든 아니면 김명길 순회대사든 중국에 오면 만나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회담의 의미를 두고 왔지만 전혀 응답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내가 북한의 그 속내가 어디 있냐? 아니면 왜 강경한 발언 정책도 쓰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것이 그 답변이 바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자유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인사 문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의적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력 부강으로 가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비건 대표가 아니면 미국이 새로운 셈법, 자기들이 요구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나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강경 정책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즉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래도 인내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래도 뭔가를 바라고 지금은 북한이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이제 또다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따라 우리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대화의 불씨를 살려서 다시 대화의 모멘텀을 찾느냐 하는 이 두 갈래 길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은 12월 25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정은이가 못 박은 건 아니지만 12월 25일 날 선물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선물이 될지 나쁜 선물이 될지는 미국의 선택이 달려있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 미국을 그렇게 놀리지 않으면서도 협박을 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김정은이 고니아 위신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또 빈 호풍쟁이로 되기 때문에 아마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합니다. 또 25일 전에 24일 날 당정안의 전원회의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세지 않습니다. 명절로 취급하지도 않고 명절로 기록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날이 일을 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별로 크리스마스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휴식이지만 공휴일이죠. 그러나 북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23일, 24일, 25일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25일까지 전에 당정안의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고 거기서 김정은이 바로 자기들의 새 길 가는 길을 아마 천명할 겁니다. 아마 거기서 천명할 말이 자유적 국방력과 함께 우리도 인공위성을 쏘올릴 수 있는 국가로 자력 부강의 국가가 됐고 핵무기들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몇 개 나라 안 되는 중에 한 국가로 등장했다고 선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 인공위성을 성추권에 띄울 수 있는 나라. 아마 김정은은 인공위성에 대해서 또 과학위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과학위성을 쏜다면야 무슨 거기에 토를 달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또 국제사회도 그렇습니다. 왜? 북한이 인공위성을 어떤 나라도 인도도 하고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띄우고 미국, 러시아 다 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 또 그런 기술이 있는 나라는 얼마든지 쏴서 띄울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 질서를 교란하고 국제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북한은 인공위성은 둘째치고 대륙간 탄도에 어떠한 로켓 엔진을 사용해서도 발사 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국제사회 도발이고 유엔 제재 도발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강력한 국제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은 도대체 김정은은 왜 이렇게 자기가 꼭 해서는 안 된 길로 꼭 이렇게 해서는 북한이 살아남지 못하는 길로 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또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그 국제사회가 어느 한두 개 나라가 아니고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2397에는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참여했는데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왜 저렇게 가고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3대 세습 체제, 북한 주민도, 북한 국민들의 생활이나 또 안정된 생활이나 북한의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 김정은 3대 세습을 지켜내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가와 한 사람이 전 국가와 국민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3대 세습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절대 핵무기도 포기 안 하고 이 강경 노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김정은이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참수되든지 아니면 북한 국민에 의해서 제거되든지 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방송 유튜브를 하고 또 이렇게 녹화를라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국민들은 계속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2,500만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유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안타깝고 저희들이 고향은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 북한 사람이고 언젠가는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이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격려와 또 구독 많이 해주시고 대동강 오리불고기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